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제곱근 표가 있죠? 1.00부터 99.9까지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제곱근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 처음 두 자릿수의 가로줄과 끝자릿수의 세로줄이 만난 곳에 있는 수를 읽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숫자 여기 보면 1.7이 있죠? 1.7과 여기 2가 있죠? 합쳐서 우리가 읽으면 1.72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인데 숫자 1.72는 1.7이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루트를 해서 1.72 이걸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는 얼마다? 1.31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로줄에 있는 얘와 세로줄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가로줄에서 만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읽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이 끝자리를 여기다가 붙여서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럼 한번 예를 들어 해볼까요? 루트 1.13 읽어볼까요? 루트 1.13은 얼마입니까? 1.1이 있는 거 여기 있고 3이 있는 거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얘랑 가서 만나는 얘를 읽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063 이렇게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은 이것임을 이용하여 우리가 바꾸어 계산한다. 그래서 근호한이 100보다 큰 수일 때, 그래서 루트 100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100을 우리가 앞으로 튕겨나가면 10루트 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만 같은 경우는 100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루트 100분의 a 같은 경우는 10분의 루트 a로, 그 다음에 루트 만분의 a는 100분의 루트 a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3이 얘고요. 그 다음에 루트 13이 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아니면 얘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우리가 둘 중에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루트 13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루트 13 곱하기 100,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0루트 13이기 때문에 루트 13이 얘로 주어져 있고 1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06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 보면 100, 만 이런 식으로 해야 튕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바꿔서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번도 마찬가지죠. 루트 130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우리가 13이 아닌 1.3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고, 얘는 10루트 1.3 이렇게 쓰겠죠. 13이 아닌 1.3 이렇게요. 루트 100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럼 10과 루트 1.3을 곱하면, 즉 얘랑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1.4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니은번은 맞다. 디귿번은요, 얘는 이렇게 있을 때는 루트 100분의 13이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10분의 루트 13이 된다. 그러면 루트 13이 얘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0.3606. 그래서 디귿번도 맞네요. 리을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얘는 1000분의 13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여기 있는 0을 하나 없앤다라고 하면 소수점도 어떻게 되죠? 한 칸 앞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어떻게 써도 된다? 1.3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다. 만약 0을 하나 늘리면 여기도 하나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도 풀어도 되고요. 얘를 하나 없애고 여기서 한 칸 이렇게 가서 점으로 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루트 1.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소수점 앞으로 한 칸 가야 되기 때문에 0.114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자? 100이나 만, 그쵸? 아니면 1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해결하자. 무리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가?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 있는 수이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소수 부분은 정확한 값을 알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식을 우리가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무리수라는 것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이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넘겨서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소수 부분이 나온다. 그렇게 해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라는 게 있어요. 대략 1.4 얼마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얼마죠? 1이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2에서 이 1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1, 소수 부분은 이렇게 써주면 이러한 소수점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리수와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할 때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 루트 3은 대략 얼마죠? 1점 얼마죠? 그럼 7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1점 얼마를 이렇게 나온 거를 빼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점 얼마가 아닌 얼마 나오죠? 5점 얼마 나오죠? 그쵸? 5점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에 부분을 좀 지워보고요. 7 빼기 루트 3은 그럼 정수 부분이 이거고 소수 부분이 B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5 이렇게 나왔고, 소수 부분 B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7에서 5를 빼면 2가 되고요. 빼기 루트 3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오버돼버리면 1점 얼마는 정수 부분이 1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수 부분은 이렇게 나와야 돼서 B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5 빼기 2 빼기 루트 3 쓰고 빼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5 빼기 2 더하기 루트 3 빼기 2가 됐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요. 루트 7은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좀 큰 거죠? 루트 4가 2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2점 얼마겠죠? 그럼 2점 얼마에다가 4를 더하면 6점 얼마죠? 그러면 4 더하기 루트 7은 6 더하기 소수 부분 B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B라는 것은 루트 7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2점 얼마니까 2를 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A가 6이었기 때문에 2랑 6이랑 곱해서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5에 루트 7 빼기 2 이렇게 우리가 되겠다. 그럼 12, 그 다음에 분배 법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5 루트 7 더하기 10이 돼서 22 빼기 5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의 소수 부분을 A, 이거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루트 6은 대략 2점 얼마죠? 2점 얼마에서 1을 빼면 1점 얼마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1이 나오고 어떤 소수 부분은 A라고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A는 루트 6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4는요? 루트 24는 그럼 우리가 제곱수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어서 써볼게요. 루트 16은 4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25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24는 루트 16과 2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루트 25보다 살짝 작은 숫자니까요.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4로 나오겠다. 그럼 소수 부분은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루트 24 빼기 4는 뭐가 된다? b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배의 a라는 게 루트 6 빼기 2였고, 빼기 그 다음에 b라는 걸 우리가 써주면 루트 24 빼기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 루트 6 빼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4는 얼마입니까? 2 루트 6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워보고 얘를 2 루트 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2 루트 6 더하기 4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루트 6끼리 계산하니까 루트 6이 되고, 얘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제곱근 표를 잇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쵸? 이런 식으로 100, 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었을 때를 찾아서 해결하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항상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끔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이 항상 플러스예요. 음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 것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그쵸? 어떻게 하자?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넘겨서 빼서 이 소수 부분을 예쁘게 표현을 하자. 그쵸?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해결해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